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한심한 정부, 무능한 정부,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제를 살리고 국익을 위한 정부가 되겠다고 출범한 윤석열 정부. 단 0.7% 차이라는 박빙의 승부로 가까스로 승리한 이 정부는 출범한 지 2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전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와 실패한 정부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몰두하며 아직도 헤매고 있는데요. 자신 스스로가 최악의 정부임을 계속해 증명하고 자임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불과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또 전 정부를 향해 정치 공작질이 시작됐는데요. 어떠한 짓을 해서라도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겁니다. 감사원이 과거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자진월북으로 왜곡했다고 어거지 결론지었습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5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2020년 당시 이 씨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해 국방부, 해경, 통일부 공무원 등 10여 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는데요. 유치하고 치졸하며 지리멸렬한 공작질을 타이밍을 골라가며 계속해 대고 있는 겁니다. 이미 퇴직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감사원의 이번 요구에 따라 앞으로 재취업에 제한을 받는 인사자료 통보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정말 뒤끝 장렬의 대단한 정부입니다. 감사원은 또 이 씨 사건을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고도 위기관리 관련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의 청와대 국가안보실,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을 조작한 혐의의 통일부에 기관주의 조처를 내리기로 했는데요. 이쯤 되면 그냥 막가파인 거죠. 하지만 일부 감사위원은 감사원 사무처의 감사 결과에 이 씨가 자진월북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여지없이 묵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서 전 장관은 이 씨 피살 이튿날 새벽 군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그게 삭제한다고 삭제가 되는 걸까요? PC에서 삭제해도 서버에 원본이 남는다는 사실을 이미 저희 모두는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기사가 수백 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신박한 논리를 계속해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속일 거면 좀 제대로 속이는 성이라도 보여야 하는 거 아닐까요? 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이 해경이 자진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하고 피살된 이 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나는 못 본 걸로 하겠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데요. 잊을만 하면 꺼내먹는 초콜릿처럼 또 꺼내와 횡설수설 해대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은 이미 약발이 다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검찰로 넘어간 이 수사는 1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해당 사건에 관한 감사를 마무리하며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뿐만 아니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지난 정부 고위급 인사 20명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요청했는데요. 어쩌다가 감사원이 이토록 정치적인 기관이 되어버린 걸까요? 이 감사가 최선입니까? 검찰로 넘어간 수사는 1년이 넘게 뭘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이 정부의 유일한 히든카드, 치드키는 전 정부 씨입니다. 매국노 이완용 옹호 논란, 군사쿠데타 찬양 논란, 신원식 국회 모욕 블랙리스트 논란의 유인촌, 청문회장 출행랑 김행, 국회를 36개 도망쳤으니 다시 국회는 못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적격 3인방 못난이 3남매를 감싸고 끝내 임명할 기세입니다. 행복 끝 불행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처가 땅 고속도로는 끝내 김건희 노선으로 밀어붙이겠다는 태세입니다. 비용 편익 분석 결과 처가 땅 쪽 강상면 노선이 비식값이 0.1 높다고 하는데 그냥 헛웃음만 나옵니다. 대통령 처가 땅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은 한군 이래 최대의 이권 카르텔,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입니다. 이러면
정권 오래 못 갑니다. 황당한 이야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양평고속도로입니다. 김건희 고속도로. 원래 예타까지 다 끝난 고속도로를 다시 휘게 만들어서 김건희 일가가 있는, 대통령 윤석열 처가 일가가 있는 땅으로 고속도로를 휘게 만드는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안이 원래 있던 예타가 다 통과된 고속도로보다 더 BC가 좋다라고 하는 것을 국토부가 발표합니다. 이 정도 되면 그만둬야 되는데 이 국토부는 참 대단합니다. 그 김건희 고속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원희룡 장관이 이런 배짱이 있어서 그럴까요? 국토부 직원들이 이런 배짱이 있을까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지 않고는 이런 배짱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김건희 고속도로를 더 괜찮은 BC가 나온다며 발표를 하다니요. 그런데 그 BC가 나왔다고 발표한 것도 그 대안이라며 제시한 용역사, 대안이라며 제안한 용역사가 있었고, 김건희 고속도로를 제안한 용역사, 그 용역사가 이번에 분석했다는 겁니다. 기재부 예타에서 분석한 원래 안을 바꾸려고 하는 이 시도 위에서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씨 일가 특혜 노선, 일명 김건희 고속도로가 더 경제적이라니 우길 걸 우기라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원희룡 장관은 전면 백지화로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지르더니 급조된 숫자 노름으로 국회를 희롱하겠다는 말이냐며 이같이 일갈했는데요. 전날 국토교통부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노선별 비용 대비 편익, 즉 BC를 분석한 결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안인 양서면 안보다 김건희 일가 땅 쪽으로 갑자기 변경된 대안 노선인 강성면 안이 경제성이 더 우수하다고 밝혔는데요. 도저히 그 땅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은 0.83의 BC값을 기록했고,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예타 노선은 대안 노선보다 0.1 낮은 0.73의 BC값을 기록했는데요.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시간에 BC 분석을 마친 것을 두고 국토부는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들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분석되어 있던 상황이라고 애매모호한 말을 남겼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교량의 경우 지난 7월에 공개한 자료에는 6.5% 차이라더니 이제는 22%나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불과 두어 달 만에 원안의 교통량을 줄이고 대안의 교통량을 늘렸다니 기존 분석은 졸속이냐고 따져 물었는데요. 그러면서 문제는 기존 업체가 국토부의 입맛에 맞춰 이미 답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식으로 내놓은 결과를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고 맹 비판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런다고 김건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덮일 것 같으냐며 본질은 단순하다. 원래 정부가 확정했던 원안이 어떤 경위로 갑자기 바뀌게 된 것인지를 밝히라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이어 왜 하필 김건희 일가의 땅 인근으로 노선이 바뀌었는지 국민은 묻고 있는데 국토부는 조작된 숫자 노름으로 국민을 기만하려고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고 성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원희룡 국토부의 꼼수에 속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아직도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들만의 세상에 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 이러다가 정말 밀란이라도 일어날지 모릅니다. 부패한 독재 권력의 종말이 어떠했는지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해먹겠다고 덤비는 것도 기네스북감입니다. 윤석열 정부 여당과 보수 언론이 만든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법적으로 죄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리스크가 있다고 쇠뇌시키는 용어였습니다. 확증 편향을 유발시키는 악의적 프레임을 만드는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치검찰이 야당 대표를 표적으로 삼아 정밀 분석하고 주변인을 괴롭히고 회유하고 털고 털어서 혐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언론에 피의 사실을 유포하면서 여론재판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때린데 또 때리고 한 것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본질입니다. 야당 당사와 국회를 포함하여 376번이나 압수수색을 하고 6번이나 소환 조사했습니다. 노골적인 비사실 유포와 검찰발 단독 뉴스로 언론을 도배하여 만들어낸 결과물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입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화장실 가기 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다면 구속영장은 기각될 것입니다 라고 했다가 화장실 갔다 온 이후에는 구속영장 기각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라고 떠듭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나라에서 DK 저울은 철저히 파괴되었고 민주당 정부 때 그토록 중요시되었던 검찰의 독립성,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사람은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마치 의뢰의 검찰은 정권이 시키는 대로 정치 수사하고 야당 탄압하는 기관인 것처럼 전락했습니다. 아무도 윤석열 검찰의 중립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포기한 것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본질이 이재명 검찰 스토킹이었다는 것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분명히 큰 죄값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큰 리스크가 있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리스크입니다. 민생 리스크, 안보 리스크, 외교 리스크, 안전 리스크, 대통령 처가 리스크, 최근에는 인사 리스크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만 망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고위 인사검증단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휘하로 두었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에 고위 인사검증단을 두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책임하에 인사검증을 하고 결과는 자신이 책임질 것이라 큰소리쳤지만 수많은 인사참사에도 불구하고 전혀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동훈 장관 휘하 고위인사검증단은 윤석열 정권 고위인사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인사검증 프리패스를 발급하는 무능한 검증단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사 참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인사 리스크가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과 기관장이 16명입니다. 가장 최근 임명된 인사가 언론탄압 기술자인 이동관 방통위원장입니다. 신원식, 유인촌, 김행장관 후보자의 놀라운 과거 행적과 불법, 탈법 의혹은 어이가 없어서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자료 미제출은 기본이고 급기야는 후보가 행방불명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야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질풍노도의 불량 학생처럼 하고 싶은 대로 마구 임명합니다.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인사가 망사가 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는 적이 아니라 국정운영 파트너입니다. 검찰을 동원하여 사법 스토킹도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그만 멈추시고 두 분 앞에 놓여있는 인사 리스크와 국정 리스크를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라가 어디까지 추락해야 정신을 차리시겠습니까? 요즘은 강서구 주민이 살짝 부럽습니다. 저에게도 투표권이 있다면 이 정권의 리스크를 투표로 심판하고 싶은 마음입니다.